오늘 경기 토트넘이 홈에서 리버풀에게 6대3 정말 큰 대패를 당했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늘상 보여주는 문제점, 너무 극단적인 압박을 추구한다 라는 문제가 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그 극단적인 압박을 할 때 압박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 토트넘이 압박을 할 때 보면요, 왼쪽에 있는 손흥민 혹은 오른쪽에 있는 쿨루셉스키 둘 중에 한 명이 가운데로 많이 들어와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센터백을 압박해버리면 미드필더 라인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압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솔랑키가 반다이크를 압박하면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조고메스를 압박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흥민 뒤에 있는, 오늘 스펜스가 나왔잖아요. 뒤에 있는 스펜스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갈 때 올라와서 압박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살라는 누가 막냐? 아치그레이가 끌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드라구신 가운데 있는 디아스를 막아야 되고, 학포를 포로가 1대1로 마크하는 이런 1대1대1 상황이 돼요, 뒷공간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토트넘이 저렇게 리버풀의 공격수들과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1대1로 싸웠을 때 과연 개인적인 역량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저 1대1 싸움에서 리버풀의 공격수들이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이게 정말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근데 이 리스크를 지면서 압박을 하는 이유는 토트넘이 이런 득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리버풀이 오른쪽에서 볼을 잡았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메갈리스터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그 순간 쿨루셉스키가 가운데로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지역을 순간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쿨루셉스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메갈리스터의 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볼을 메디슨이 뛰어가면서 빠르게 여기서 볼 탈취가 됐고, 메디슨이 볼을 끌고 올라와서 득점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트넘이 측면 공격수들을 가운데로 넣어서 안쪽에서 압박한다는 건, 상대 팀이 전방 압박을 받을 때 가운데를 거쳐 나갈 때 거기서 이제 압박 포인트를 잡고 볼을 빼앗는다, 이 장점이 있어요, 저 골을 보면. 그런데 저 한 골을 위해서 오늘 리버풀에 6골을 헌납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 저 압박이 통하면 토트넘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오지만, 리버풀은 저 압박을 풀어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고, 저 압박이 풀려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공간에 살라, 디아스, 학포 혹은 소보슬라이를 1대1로 토트넘의 수비가 막지를 못하잖아요. 저기서 문제가 오늘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 보시면 이제 뒤에서 이제 리버풀의 센터백들이 볼을 주고받는데, 조고메스가 볼을 잡으니까 반대편에 있던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게 전방 압박을 위해서 가운데로 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쿨루셉스키까지 가운데로 들어와서 리버풀의 센터백들을 압박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오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아놀드가 비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이 비니까 리버풀은 편안하게 그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때 뒤에 있던 스펜스가, 이렇게 되면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스펜스가 올라오는 순간 살라를 아치그레이가 막으려고 측면으로 끌려 나가야 돼요. 그럼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냐? 아놀드가 볼을 잡았을 때 스펜스가 올라왔고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 순간 살라를 마크해야 되는 아치그레이, 소보슬라이도 뛰어가고요, 디아스도 뛰어가고 학포까지 뛰어갑니다. 4명의 선수가 막 뛰어가요. 근데 여기서 볼을 잡은 아놀드가 어떤 선수냐? 볼을 잡자마자 전방으로 볼에 대한 공급을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해주는 선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토트넘이 저렇게 올라와서 압박을 한다는 게 컨셉은 좋고 어떤 건지는 이해가 되는데, 올라올 때 상대팀이 이렇게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해 들어갈 수 있고 찔러줄 수 있는 이 아놀드라는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올라가니까 이 뒷공간이 그냥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편안하게 아놀드가 볼을 잡아서 요 1대1대1 상황, 리버풀의 선수들과 토트넘의 선수들이 1대1 상황인데 이 공간으로 한 번의 패스를 딱 찔러줍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또다시 리버풀이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되죠. 실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 보면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압박을 하려고 솔랑키와 함께 2명의 이제 리버풀의 센터백을 한 명씩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아놀드가 자유로워지고요, 손흥민이 가운데로 가니까. 그러면 스펜스가 올라옵니다. 아까랑 똑같은 장면이죠. 그러니까 아치그레이가 살라를 막으려고 측면으로 끌려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었던 게, 디아스가 일부러 약간 왼쪽으로 빠지면서 포로를 끌고 나옵니다. 요 사이가 일단 벌어졌죠. 그리고 그 순간 가운데 있는 드라구신, 스펜스가 올라가면서 수비수가 딱 3명 남는데, 이때 가운데 지역에서 소보슬라이랑 메갈리스터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여기서는 드라구신이 메갈리스터를 약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소보슬라이한테 공간이 나죠. 그리고 여기서 아놀드가 또다시 앞을 바라보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한 번에 찔러줍니다. 요 공간으로. 그러니까 요 공간이 왜 나왔냐? 결국에는 무작정 올라가서 압박을 하니까 스펜스가 올라가면 수비가 3명이 되고 요 사이사이에 공간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아놀드는 패스를 그냥 너무나 잘 찔러줄 수 있는 선수고,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올 때 소보슬라이 쪽으로 패스가 들어왔고요. 드라구신이 뒤늦게 따라가지만 소보슬라이가 머리로 떨어뜨려줍니다. 떨어뜨려줄 때 살라와 아치그레이의 1대1 이 경합 상황에서 살라가 이겨요. 말 그대로 1대1 상황에서 이긴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소보슬라이, 디아스, 학포 모든 선수가 또 빨리 뛰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 패스 한 번에 요 뒤에 있는 선수들이 리버풀이 토트넘의 수비수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은 여기서 왜 이렇게까지 수많은 선수들이 과도하게 올라갔느냐, 이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인 거죠. 저기서 이제 너무 편안하게 수비와 공격 숫자가 4대2 상황이니까 볼을 앞에 두고 기준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보슬라이에게 패스, 소보슬라이가 볼을 받아서 편안하게 득점, 요게 나오는 거죠. 골 장면을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토트넘이 과도하게 압박을 하러 올라갔다가 그 과도한 압박 중에 포인트는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좀 들어가는, 그러니까 리버풀의 센터백을 2명 다 압박하고 싶으니까, 1명이 아니라 2명 다 압박하고 싶으니까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그 순간 공간이 나면서 풀려나오면서 그대로 실점, 이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오늘 경기 계속 이 장면으로 실점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에서는 클루셉스키가 앞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공간이 생기니까 사르가 측면으로 움직였고 비수마도 조금 움직이고, 그러니까 손흥민도 움직여야 돼요, 가운데로. 그 순간 아놀드에게 또 공간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오는 거죠, 아놀드의 공간으로. 그러니까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달려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아놀드를 순간적으로 압박을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놀드가 최고의 크로스가 나옵니다. 이 크로스가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 공간, 요 사이로 떨어질 때 볼이 바깥으로 감겼다가 들어오니까 골키퍼 입장에서는 나오기도 애매해요. 본인이 나오면 점점 더 감겨서 요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도 뛰어들어가는데 볼이 애매한 상태로 오죠. 그래서 요 가운데 공간으로 볼이 딱 떨어질 때 뛰어들어가는 디아스, 디아스가 편안하게 박스 안에서 헤더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어쨌든 이 아놀드의 크로스가 정말 엄청났지만, 아놀드에게 크로스를 허용하는 장면이 결국에는 너무 측면 공간을 많이 허용을 했어요,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 장면도 보세요. 클루셉스키가 가운데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메디슨이 올라가서 압박을 하거든요. 메디슨과 솔랑키. 그러면 측면 공격수가 좀 가운데로 들어와야 돼요, 미드필더 숫자가 적어지니까. 그 순간 일단은 반대 측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소보슬라이가 오른편에 있다가 살짝 가운데로 들어가주면서 여기서 공간을 만들었죠. 이것도 숫자 싸움에서 진 건데, 메디슨, 사르, 비수마, 그리고 메갈리스터, 흐라본베르, 소보슬라이예요. 근데 여기서 메디슨이 튀어 올라가니까 한 칸씩 올라오는 거죠. 비수마가 올라오고 사르가 올라오고, 그러면 요 가운데 라인에서 소보슬라이가 비게 됩니다. 요 가운데로 일단 패스가 들어갔고요. 이거를 또 막으려고 클루셉스키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측면에 또 2대1 상황이 돼요. 압박에 대한 구조가 여기서 또 망가졌죠. 그래서 소보슬라이가 볼을 받아서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또 이제 클루셉스키가 이 공간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럼 달려갈 때 편안하게 올라오는 로버트슨에게 백패스. 그러면 로버트슨이 볼을 잡아서 또 크로스를 편안하게 올립니다. 근데 이 편안하게 크로스를 올릴 때 요 이제 백패스 한 다음에 크로스가 올라오는 건 리버풀의 특징이고요. 클롭 감독 시절 때부터 수도 없이 봤던 특징이죠. 어떤 크로스냐? 백패스를 하니까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살짝 올라옵니다. 그럼 올라오면 그 순간 로버트슨이 크로스를 딱 올릴 때 역동작을 걸면서 뛰어들어가는 거죠. 요 장면 리버풀 경기를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딱 로버트슨이 크로스를 올려줄 때 뛰어들어가는 살라, 소보슬라이. 그리고 여기서 센터백 라인에 아치그레이가 있다 보니까 요 싸움에서 아치그레이가 소보슬라이에게 제공권 싸움에서 졌고, 그 순간 침투에 들어오는 메갈리스터에게 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메갈리스터가 편안하게 득점. 이 장면도 결국에는 압박을 과도하게 하려다가 중앙이 열리니까 측면이 열리니까 다시 중앙이 열리고, 이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어떤 거냐면, 오히려 리버풀은 토트넘의 공격을 전반전부터 약간 기다리는 축구를 합니다. 이제 리버풀의 수비 장면을 보시면 토트넘과 달리 오히려 리버풀은 본인들의 진영에서 딱 라인을 마치고 기다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토트넘이 오히려 본인들보다 강한 팀을 상대로 라인을 올리고 리버풀은 오히려 토트넘이 올라오니까 기다렸다가 어차피 우리가 공격수들도 한 명 한 명이 토트넘의 수비수들보다 1대1 상황에서 앞서는데 기다렸다가 끊어서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내내 리버풀이 전방 압박하는 빈도보다 딱 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고 토트넘이 이 공간에서 볼을 편안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격으로 올라오면 여기서 끊겨서 역습당하기. 요 장면이 계속 반복이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 수많은 선수가 올라가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 있는 4명의 선수. 이 장면에서 공격 숫자가 6명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스펜스까지 사실은 공격이 올라가요. 왼쪽에 7명까지 늘어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리버풀은 살짝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면 토트넘의 공격수들은 앞쪽에 수도 없이 배치돼 있고 리버풀은 약간 기다리면서 토트넘의 실수를 기다리고 그러면 끊었을 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장면 보시면 토트넘이 공격을 하다가 리버풀에게 뺏겼어요. 뺏겼는데 너무 많은 공격 숫자가 위쪽에 있죠. 다 올라가 있어요. 앞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뒤쪽에 공간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버풀이 토트넘이 올라오니까 편안하게 이 공간으로 그냥 패스를 줘요. 그래서 공격수가 볼을 받자마자 볼을 받고 돌아서자마자 뒤에 있는 공간이 넓게 납니다. 수비 라인의 숫자가 부족하죠. 절대적인 숫자가. 그래서 여기서도 편안하게 조타가 이 공간을 편안하게 쓰고요. 이 공간을 쓰다가 수비가 본인에게 약간 쏠리는 것 같으니까 수비가 쏠릴 때 가운데로 패스, 그리고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준 다음에 다시 살라에게 패스. 이렇게 되면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올렸다가 오른쪽으로 쏠리고 왼쪽으로 쏠리고 그 순간 당연히 수비가 간격 유지가 될 리가 없죠. 매우 간격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 살라가 볼을 잡을 때 스펜스가 끌려나가자마자 디아스가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라가 볼을 잡을 때 뛰어들어간 디아스의 움직임을 놓치는 토트넘. 그리고 디아스가 여기서 득점. 확실히 오늘 토트넘의 축구는 마치 지난 라운드에서 토트넘이 사우스햄튼 만났잖아요. 토트넘을 상대하는 사우스햄튼처럼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 그 사우스햄튼이 전반전에만 토트넘에게 5대0으로 끌려갔던 건 그 러셀 마틴 감독이 분명히 사우스햄튼이 토트넘보다 약한 팀인데 개개인적인 측면에서 무작정 올라가서 강하게 압박하는 것만 하다가 뒷공간이 열렸었죠. 실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늘 경기가 딱 그런 모습이에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마치 러셀 마틴 감독처럼 실력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버풀의 탈압박이 토트넘의 전방 압박보다 훨씬 좋은데, 그리고 리버풀의 공격수들이 토트넘의 수비 라인보다 1대1로 붙었을 때 경합 능력이 훨씬 뛰어난데 무작정 올라갔다가 뒷공간이 나서 6골을 실점했다. 이거는 감독의 그 전술이 물론 뭐 재밌고 공격적이고 골이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득실차에서도 이점이 있고 여러 가지의 이점이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너무 극단적인 축구가 되다 보니까 실력 차이가 나는 팀들에게 너무나 손쉽게 뒷공간을 허용하는, 실력이 비슷한 팀들한테도 뒷공간이 약점으로 너무 명확하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0분부터 90분까지 분명히 뒷공간이 열리는 걸 봤잖아요. 보이면 뭔가 변화를 줄 만도 한데, 그러니까 본인의 전술이 안 통하면 3골을 넣었지만 6골을 먹혔기 때문에 안 통하는, 이 전방 압박이 안 통한다는 걸 알면 약간은 좀 내려앉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리버풀이 토트넘이 올라오니까 본인들이 약간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더 강한 팀이 오히려 약팀에 속하는 토트넘이 무작정 올라가서 뒷공간을 내준다 90분 내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이나 쿨루세프스키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것과도 연관이 되냐면, 늘 경기를 보면,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브레넌 존슨이 안 내려와서 그 공간이 열릴 때가 많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존슨이 앞쪽에서 압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뺏었을 때 다시 올라가려고 수비적으로 조금 더 가운데로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넌 존슨이 안 내려오는 것도 수비적으로 약간의 전술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오늘 경기 리버풀한테 하니까 이건 뭐 당연히 최근에 뭐 리버풀이 최고의 역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실제로 이 팀에게 그런 무모한 전략을 쓰니까 당연히 토트넘이 실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오늘 경기 토트넘이 패배를 하면서 이 11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고요. 반면에 리버풀은 한 경기를 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첼시와의 승점 차이를 4점 차이로 벌렸다. 그래서 뭐 오늘 경기는 정말 리버풀이 너무 잘하는구나, 그리고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정말 극단적인 축구를 하는구나, 두 가지를 알 수 있었던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 MUH와 함께합니다.
현재 더현대서울, 신세계, 롯데백화점에도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 코스메틱 브랜드고요. 무자극 제품이에요. 저자극 제품은 어느 정도 자극이 있다는 뜻인데 무자극 제품이거든요. 무자극 인증도 받은 제품이고요. 여드름 피부 트러블이 나지 않을 만큼 자극이 없는 제품이다. 요게 이제 발라보면 끈적임이 거의 없어요. 왜 끈적임이 없냐? 자극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거의 끈적임이 없이 그냥 바르면 바로 이제 흡수가 되는 요런 제품이고요. 저자극 제품이다 보니까 향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요 제품이 지금 에멀전, 로션, 그리고 스킨, 그리고 아이크림 요 세 가지 세트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제품 로션, 스킨, 아이크림을 15,8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금액이 저렴하죠? 근데 왜 이렇게 금액이 저렴하냐?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그래서 85% 할인을 하는 거예요. 스킨은 2025년 2월까지, 로션은 2월에서 3월까지, 아이크림은 2월까지, 2월에서 3월까지 쓸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제 아무래도 유통기한이 좀 짧으니까 이 유통기한이 짧으면 냉장고에 넣어서 쓰시면 더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백화점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기능성 제품이고, 여러 가지 임상 실험, 뭐 피부에 무자극인 것도 인증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비싼 제품인데 아무래도 이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85% 아주 큰 할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링크를 통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